자, 오늘의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점,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특별건축구역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등 3곳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줄까요? 예, 부산 최고의 재건축 관심 지역이기도 하죠. 삼익 비치타운 사업인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과 네.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이 3곳을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부산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 내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예정지로 6곳 정도를 검토를 했었고요. 예. 지난 18일 사전 신청자 500명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발표회를 또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3곳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2곳은 보류를 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과 지자체 협력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글로벌 디자인 도시에 초석을 다질 거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에서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계획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생소해가지고 네.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 뭔가 하는 부분도 궁금하고, 또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특별 건축구역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세계적인 건축가가 직접 설계에 이제 참여를 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을 건립하자 네. 이런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제 사업지로 만약 지정이 된다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죠. 우선 용적률, 건폐율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규제 또한 이제 해제가 되게 되고요. 인허가 절차도 좀 간소화되면서 사업 진행이나 이 건축 과정에 굉장히 이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네네. 단적으로 삼익비치 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제 현재가 용적률 한도가 300%입니다. 근데 네네. 이게 60%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60%까지 늘어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3,200몇십 세대, 그러니까 3,600세대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이제 풀리니까 아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담금이 지금 한 7억 정도, 한 85제곱미터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뭐 이번에 지정된 3곳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네. 곳은 역시 뭐 남천 2구역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게 최고층 높이가 말씀하셨듯이 99층인데 야, 이게 99층 뭐 LCT 100층 넘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타당한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가 이미 200m가 넘는 건축이 서울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세계 뭐 고층 건물 뭐 빌딩 협회인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걸 따르면 국내에서 29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m 이상의 건물을. 예. 해운대 LCT를 비롯해서 이제 마린시티에도 뭐 80몇 층짜리 건물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광안리 쪽에 남천동 쪽에 이제 99층짜리 만약 생긴다. 네. 그러면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엄청난 거대한 빌딩들이 이제 이렇게, 그것도 아파트형으로 네, 이제 네.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LCT의 일부 공간이 뭐 이렇게 공공이나 또 위락시설로 돼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 나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재건축 사업 역시 이래 그 조감도도 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입주민들이 바다 조망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은 늘리고 이제 높이를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그러면 주변 공간에서 그 건물을 보면서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왜 삼익비치만 가능하지? 네네. 우리도 재건축 내륙은 안 되나? 그럼 내륙도 높여줘. 우리도 이제 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특이하게만 생기면 이게 특별 건축인가? 이런 의문도 우선은 좀 들 수 있는 부분. 설계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세계적인 건축가.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세 곳도 용도를 제외하고 나면 다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물론 심사에서 이제 초고층이라서 특별히 더 평가를 받았을까? 뭐 꼭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제 지역 사회의 시그널로 이제 나가게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기준이나 보완점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 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건축물이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도시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과의 어울림, 주변과의 조화로움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니고 우뚝 솟은 몇 개의 건물만 있고 그 주변은 무슨 난장이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과연 조화로운 건가? 이게 새로운 어떤 특별 건축의 어떤 뭐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강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특별 건축구역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그러니까. 건립하자 이런 취지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그 말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그 뭐 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LCT 건축할 때도 저희 이런 얘기 했고 네. 다 했는데 문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살 수 있고 누구라도 높이 살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저기 보니까 서울 보니까 뭐 얼마 버는지 뭐 하는지 그런 것들만 딱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예. 오히려 낮게 짓는 한강변에 뭐 이런 게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역행하는 게 아닌가. 부산은 유독 이 고층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욕망이 같아요.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층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지을 거의 수 다 있는 풀고 게 있죠.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초량 같은 데도 지금 그 삼복도로 이런 데도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는 게 뭐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 뭐 이렇게 지정이 돼서 뭐 세 군데 되는데 앞으로 뭐 계속 특별 건축구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류된 곳도 지금 두 곳이 있긴 하고. 네, 맞습니다. 뭐 특별시 얘기하는데 이러다 특별시 되겠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대구 경북 특별시 관련 소식입니다. 예, 통합 청사 위치하고 권한 놓고 이게 발등을 비쳤던 대구랑 경북인데 이번에 통합을 위한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요. 예, 갑자기 이제 왜 부산 지역 방송에서 대구 경북 통합을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부산 경남도 행정 통합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가운데 이제 대구 경북이 먼저 이 통합 일정이 담겨 있는 합의문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안부 장관 또 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2026년 7월 그러니까 다음번 지방선거가 되겠죠.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 경북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이제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는 이제 내용을 밝힌 건데 일단 대구 경북의 통합 움직임이 원래 제일 빨랐긴 했었어요. 좀 네, 네. 뜬금없긴 했는데 굉장히 빠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통합청사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 또 잠복돼 있었는데 정부와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특별시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다음 지방선거에 이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일단은 타임 스케줄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광역시도 간의 통합 논의가 사실 대구 경북뿐만 네. 아니라 뭐 부산 경남, 충청, 호남 뭐 다 네.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네. 너무 구체적이어서 네네네. 뭐 2026년인가요? 네, 그렇죠. 예, 네, 7월인가요? 뭐 네. 그냥 통합한다 그렇게 해버려서 그 부산 경남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은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논의될 때만 해도 가장 선도적인 예. 이런 그 시도 간의 협력 모델이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자초가 됐고 현재는 이제 부산과 경남이 이제 통합을 위한 이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지난 7월에 부산과 경남 시도민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부산 경남 모두 반대가 높았고 경남이 오히려 부산보다도 반대가 더 네네. 높았던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제 행정통합의 강연 중요한 지점을 시도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속도전을 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최소화하고 변수를 좀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현재는 지난 6월에 이제 부산 경남 지자체장 간의 협의에 따라서 부산 경남 연구원이 일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도 뭐 15명씩에서 30명 뭐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이제 여론조사를 하겠다. 미리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론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통합한다고 하면 시민들 여론 당연히 또 중요하겠고요. 근데 속도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성사가 되면 부산 경남이 좀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을 한 시도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다, 어떤 권한을 이양할 거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나눠지는 형태의 행정조직이었다면 이제 통합이 대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해양특별시 부산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던 게 특별시라는
특별시라는 이름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어떤 그 권한에 맞는 그 특별시라는 명칭에 맞는 권한과 지위가 갈 거냐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정부가 첫 행정통합이라는 점에 의미를 굉장히 부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후보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론 조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이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뭐 경기특별시, 대구 경부특별시, 부산 경남특별시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첫 스타트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정부의 지원도 좋지만 행정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용이 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통합을 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 만약 아무 권한도 안 오고 특별시 이름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위한 내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부산 경남 같은 경우 두 연구기관이 구상안을 만들지만 우리가 늘 경험해봤다시피 안은 안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좀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대구 경북이 톱다운 방식이긴 합니다만 너무 저돌적으로 가 홍준표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돌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부산 경남이 시간만 낭비하다가 자칫은 굉장히 실익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일단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금 참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자체장 선거를 통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메리트가 있죠. 거의 서울특별시장 급으로 아마 특별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부산 경남은 좀 이 지자체장들이 서로의 그 이견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파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대단한 합의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합의예요. 마지막 소식이 낙동강하고 생태계 관련 소식인데 기후위기로 낙동강 생태 변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실까요? 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낙동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의 이제 종과 개체 수가 급변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좀 측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10년 뒤에 10년을 비교해 보면 낙동강 하구의 연평균 기온이 0.6도가 올랐고요. 연중 기온이 가장 낮다고 하는 1월도 1도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해수 온도의 변화도 있는데 해수 온도도 0.5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 하구를 찾는 이 개체 또 생물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 여름하고 겨울 모두 이 생태종하고 개체수 변화가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름에 낙동강 하구를 찾는 세계적인 보호종이죠. 세제비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0마리 정도가 낙동강 하구에 이렇게 이제 산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자취를 이제 감춰버렸다면 너무 이제 더우니까요. 또 이유가 있는데 이제 산란지 역할을 하는 낙동강 모래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월파도 하고 침수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모래성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새가 올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반면에 열대나 아열대 기후에 주로 서식하는 조류는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년 한 1,000마리 정도가 관측되어 온 민물 가마오지 이런 5년간 개체가 급증을 해서 지난해는 무려 6,000마리 정도가 넘게 관측이 되었고 동남아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고 있는 검은 이마 식박구리라고 하는 종도 있는데 9년 전에 처음 낙동강 하구에 등장했다가 지금은 무려 개체 수가 5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겨울 대표 철새죠. 큰 고니, 큰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도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갈수록 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좀 확실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기후 위기는 뭐 더 계속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서식지 붕괴도 있지만 철새들이 텃새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던 새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이제 개체가 늘어났던 민물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 이게 겨울 철새였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텃새화된 겁니다. 이건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이런데 강원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먹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일대에 있는 그 어류에 대한 이게 포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문제도 하나 있고 또 배설물을 많이 이제 하니까 수목들의 이제 백화 현상도 나타나는 문제도 생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습지 보호 대책입니다. 근데 습지와 함께 이제 조류 다양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도시니까 이제 개발해야지. 물론 개발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이 습지가 가지는 이산화탄소의 흡입력, 흡수력이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숲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지 보존을 위한 지자체 노력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부산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